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은퇴 후 시기는 은퇴 시점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작 전까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이후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힘든 시기는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은퇴할 경우 끊겨버린 현금 흐름을 직면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퇴직연금이나 꾸준히 부어온 IRP 또 연금저축펀드 등의 사적 연금이 충분히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65세까지 이 사적 연금을 연 1,500만 원 이하 매달 120만 원씩 수령하고 65세부터 월 100만 원씩 국민연금까지 수령한다면 아주 최소 22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평생 동안 확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런 절세 계좌로 자산을 꾸준히 불려오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요, 그냥 일반 계좌에서 예적금 등으로 성실히 은퇴를 위한 목돈을 모아서 여유 현금이 5억 원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최대한 세금과 건보료를 피하면서 배당 ETF 등 금융상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나이는 55세입니다. 문제는 희망 은퇴 나이는 65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노후를 계획할 때 65세까지 일하고 은퇴 후 바로 국민연금 소득과 모은 자산을 활용한 현금 흐름으로 노후를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55세에 은퇴를 하게 되고 국민연금 수령은 64, 5세에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실제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 45세로 조사되었는데요. 노후 준비를 위한 기간이 10년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도 퇴직연금도 있고 IRP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사적 연금으로 충실히 노후를 오래전부터 대비해온 분들은 큰 타격 없이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적 연금이나 노후 대비 임대소득 등 현금 흐름 아무런 확보 없이 성실히 모아온 은퇴를 위한 여유자금만 있는 상황이라면요, 최대한 원금을 지키면서 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노후 적정생활비 400만 원의 현금 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최대한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될 위험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될 위험을 피하면서 말이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놓인 A씨 부부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 은퇴를 하게 되는 남편 A씨, 이 부부의 자산은 살고 있는 자가 아파트와 예적금으로 성실히 모아온 은퇴 대비로 일반 계좌에서 모아온 여유자금 5억 원이 있습니다. 우선 A씨 부부가 국민연금을 타기 전까지 월 4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충분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되는 일자리를 일단 찾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물론 퇴직 후 2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건보료 임의 가입 제도가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부부 중 한 명이 4대 보험 직장 가입자가 된다면 국민연금과 건보료 부담이 크게 준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부담이 준다 해도요, A씨 부부의 경우는 절세 플랜을 짜지 않고 배당금 흐름을 위해서 일반 계좌에서 자금을 운영한다면 같은 수익을 거두더라도 다음 세 가지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먼저 배당주나 배당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15.4%의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요. 게다가 요즘 큰 인기인 미국 커버드콜 ETF 등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분배금 등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건보료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에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고요. 만약 피부양자 상황인 부부 중 한 명은 이 금융소득 때문에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또 부부 합산 연 4,800만 원의 금융소득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다면요, 종합소득세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해도요, ISA 계좌나 각종 비과세, 저율과세 금융상품을 3년 동안 이용할 수 없다는 큰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이런 3중의 불이익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이번엔 여유자금 5억 원을 절세계좌를 활용해서 같은 배당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5억 원을 먼저
먼저 반씩 나눠서 각자의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무상 증여 한도가 10년에 6억 원이니까 부부정 한 사람 이름으로 이 자금이 들어있다면 배우자에게 나누고 반드시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개설할 절세 계좌는 IRP와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연금계좌입니다. 55세가 넘었다고 해도요, 개설해서 5년만 납입하면 저율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금계좌의 경우는 1년에 총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이니까 총 9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9천만 원은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1,800만 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만들 것은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3년의 의무 보유 기간만 지키면 일반형의 경우는 연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는 연 400만 원까지 손익 통산 후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배당 소득이나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요, 9.9%의 분리과세니까 건보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3년의 의무 보유 기간 동안 총 6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게 되겠죠. 문제는 IRP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SA 계좌의 배당 소득은 의무 보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 중에는 꺼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IRP와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SA 계좌에 해마다 납입 한도까지 넣으려고 CMA 등 파킹 통장에 넣어둔 자금을 먼저 쓰는 것이 방법입니다. 대신 이때 일단 쓰시고 나중에 3년 후에 ISA 계좌가 운용 수익과 함께 해지가 된다면 그때 채워넣는 식으로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새 절세 계좌를 통해서요, 추정 5년 동안 총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절세 계좌에 납입할 수가 있는 거죠. 절세 분리 계좌에 담는 것이니만큼 일반 계좌에서 굴리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을 담을 때 가장 절세 혜택의 폭이 크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ISA 계좌는 3년, 연금 계좌는 5년 동안 어차피 못 꺼내는 만큼 당장 모두 고배당 ETF에 넣기보다는요, 지수형 ETF와 유망 종목 ETF 그리고 월 고배당 ETF 등을 적절히 배분해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위 추천 섹터별 추천 ETF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AI ETF와 AI 반도체 ETF들 중 추천 ETF 3개는요. 한국판 SMH인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차세대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타이거 글로벌 언 디바이스 AI, 또 반도체 각 섹터별 1위 4개 기업 등 총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ETF가 있습니다. 일단 매매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부담 비용은 0.7108%로 타이거 글로벌 언 디바이스 AI ETF가 가장 비쌉니다. 순자산 총액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의 규모가 6,255억 원 규모로 가장 크고요. 2위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3위는 타이거 글로벌 언 디바이스 AI ETF입니다. 성과를 한번 보실까요? 연초 대비 성과와 1년 성과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모두 유사한 성과를 보여주는데요. 1년 성과의 경우는 각각 98.72%와 92.88%로 AI 반도체 ETF답게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CHD의 한국판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들 4개입니다. 종류가 무척 많지만 수수료와 자산 규모를 고려해서 4개를 추려봤습니다. 이 4개의 SCHD 추종 ETF 중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H 하나만 환해지 ETF로 매매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부담 비용이 나머지 3개의 환노출 ETF들에 비해서 다소 비싼 0.2746%임에도 수익률은 현재로서는 가장 떨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달러 하락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이 한해지 ETF를 고려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가장 자산 규모가 큰 것은 타이거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1조 1,410억 원 규모로 실부담 비용도 0.1881%로 4개 ETF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이번엔 부분 커버드콜 ETF인 프리미엄 ETF들 3개입니다. 은퇴 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자들 덕분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커버드콜 ETF의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프리미엄, 타이거 미국 S&P 프리미엄 초단기 ETF,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프리미엄 ETF입니다. 10에서 15%의 고배당 주고요. 월 배당으로 매달 지급되는데 특히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플러스의 경우는 현재 목표 분배율을 상회한 6월 분배금을 공제했습니다. 1개월 수익률 성과도 12.5%
10.54%로 배당 수익과 수익률 모두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상장한 뒤에 약 2개월 만인 지난 2일 순자산액 약 1,400억 원을 기록했고요. 23개 국내 커버드콜 ETF 중에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ETF 지수 성과율도 꽤 좋은 이런 프리미엄 ETF들이 최근에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부부 각자 1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 5천만 원을 투자하기 좋은 분리과세 계좌는요, 리츠주나 리츠 ETF입니다. 리츠 섹터는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주가 대비 고배당이고요. 5천만 원까지 3년 이상 투자 시에 분리과세입니다. 더 좋은 것은요, 이 배당 소득은 언제든 생활비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부부 각각 5천만 원까지 투자하면 되겠죠. 제가 추천하는 리츠 ETF들과 리츠주들입니다. 제일 역사가 오래된 것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로 2019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리츠 전성기였던 지난 2022년 아리랑 K리츠 FN이 출시되었고요. 지난해 한참 리츠 순환시대 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금리 인하가 서서히 가시화된 올해 봄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와 우리 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가 상장되었습니다. 모두 월배당 ETF로 연간 분배율이 6에서 7% 정도입니다. 4개 ETF의 구성 종목을 보시면요, 겹치는 리츠가 많습니다. 맥퀄 인프라, SK 리츠,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신한 알파 리츠는 상위 종목에 공통으로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상장 리츠주 자체가 25개도 안 되고 이 중에 우량하고 안정성 있는 리츠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부담 비용과 규모가 큰 ETF를 고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이 중에 알짜 리츠주 단일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을 때 팁을 드리면요, 위 ETF의 상위 종목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부 각자 5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도요, 금융소득만으로 1,000만 원이 초과될 위험은 아주 낮으니까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계좌를 활용하는 이만큼 아무래도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우량 고배당주나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부 중 한 명이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구한 A씨 부부가 어떤 계좌들을 통해서 배당 금융상품들을 담아야 할지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5억 원의 여유자금을 A씨와 배우자 각각 2억 5천만 원으로 나누고요. IRP나 연금저축펀드 의무 가입기간 5년 동안 연 1,800만 원, ISA 계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납입하면 총 1억 5천만 원의 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츠주나 리츠 ETF에 3년 이상 5천만 원까지 투자해서 운영합니다. 또 나머지 여유자금 5천만 원은 일반 계좌에서 배당 소득만 과세하고 매매 차익은 비과세인 국내 우량 고배당주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운용하면 일단 건보료 피부양자 유지와 저율 분리과세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될 위험이 사라지게 되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이 오르는 효과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처음 투자할 때 어떤 계좌에서 어떤 절세 혜택을 누리면 좋을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그 조금의 노력이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데일리머니였습니다.